엄마가 탈륨에 중독된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탈륨을 스스로 마신 거다라고 증언을 한 그녀. 자, 그녀의 방에는 탈륨 독극물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의 해부 사진이 있었잖아. 뭐 해부 사진이 아니라 그 알코올에 담가놓은 도마뱀, 개구리, 고양이 머리 등등등등.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방에는 어떤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 소녀의 방에는요, 3명을 독살해서 유명해진 영국의 유명한 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과 나치 집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영 누구요? 누구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살인마예요. 바로 독극물 살인마인데요. 자, 소녀는요, 중학교 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의 말에 그레이엄 영이라고 말을 했대요. 전 그레이엄 영을 존경해요. 그리고 영국의 이 독살 살인마 그레이엄 영 사진, 방, 그리고 이 그레이엄 영의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독살 일기라는 책이었어. 그레이엄의 영그 독살 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중학교 시절 문집,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뭐 자신의 일기 등등등. 나는 그레이엄을 너무 존경한다. 좋아한다. 막 도배가 되어 있었대. 그러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레이엄 영의 독살 일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책. 그는 14살에 사람을 죽였다. 라고 적혀 있었어. 자, 그레이엄 영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다른 플랫폼에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얘도 그냥 장난 아닌 놈이더만. 아주 그냥 끔찍한 놈이야, 이놈도. 자, 그레이엄 영은요, 1964년 14살의 나이로 자신의 의붓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빠, 여동생, 동급생들 등등등을 탈륨을 이용해서 독살한 살인마예요. 탈륨. 그녀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인 것 같아. 자, 그럼 두 사람이 뭐가 똑같냐? 일단 두 사람 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둘 다 수학과 과학에 굉장히 재능을 보였어. 그리고 굉장히 얌전한 타입이었대. 그러나 상대가 만약에 좀 논리적으로 좀 자기 생각과 좀 안 맞다 그러면 논리적인 오류를 아주 강하게 공격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어린 시절부터 독극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흥미를 갖고 있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독극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존경해. 자, 그 그레이엄 영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영국에서 14명을 독살한 윌리엄 파머라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 2명 다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 탈륨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명 다 안티몬이라는 독극물도 사용했어. 안티몬. 그리고 2명 다 자신의 학교 과학 실험실에서 그걸 사용했어. 그리고 학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구입했고 약국 같은 데서 독극물을 또 자기가 사기도 했어. 그리고 2명 다 범행을 냉정하게 기록으로 남겼어. 이 그레이엄 영은요,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이 소녀도 인터넷 블로그 일기에다가 자신의 이런 기록들을 남겼죠. 그리고 2명 다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어. 그리고 2명 다 입원해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독을 더 타서 계속 자신의 그 실험을 진행시켰지. 둘 다 사이코인 거야. 둘 다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이거 눈 가려져 있는 사진 말고요, 살짝 모자이크 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막 찾아봤지만 그녀의 얼굴이
이렇게밖에는 나오지 않았어. 이 그녀의 바로 얼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에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름에는, 이 사진에는 미즈구치 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진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막 이름을 바꾸잖아. 내가 대본 쓸 때 뭐 몇 번째 어디에 놔야 되는지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딱 미즈구치 마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인터넷에서 불리는 그녀의 별명이 뭐 마이탄 이렇게 불리기도 했대. 근데 마이가 계속 겹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녀의 이름인가 싶기도 해. 미즈구치 마이. 어쨌든 그녀는 취조 당시 경찰 앞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 일단 조사하는 경찰, 그 취조관한테 야, 너가 뭘 알아? 라는 식으로 너라고 불렀대. 야, 너. 이렇게 16살짜리 소녀가 취조관한테. 그리고 취조 중에, 이거 조금 소름 끼치는데, 취조 중에 갑자기 목소리를 거칠게 하거나 손등으로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었대. 그래서 고양이 같은 행동을 막 했대. 그러니까 목소리를 거칠게 한다는 게 그르릉 된다는 건지, 아니면 목소리를 약간 이렇게 거칠게 낸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대. 좀 이상하지. 경찰이 진술한 거예요. 경찰이 말을 한 거였어.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 네 방에서 개구리랑 고양이랑 쥐, 토끼, 도마뱀, 까마귀, 네가 그거 포르말린에 직접 말린 거니? 왜냐면 그녀의 방에서 도마뱀, 개구리, 고양이 머리, 토끼, 까마귀, 시체 일부, 내장, 그러니까 얘가 배를 다 갈라가지고 내장 여기 따로 꺼내놓고 뭐 따로 꺼내놓고 머리 따로 잘라서 이렇게 해놓고 포르말린에 이렇게 말린 거야. 근데 거기에 뱀도 있었대.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경찰이 질문하는 거에는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말했대. 나는 있잖아, 특히 뱀 해부할 때가 좋아. 왜냐면 파충류를 해부할 때 냄새가 없는 게 좋거든. 파충류는 냄새가 안 나서 좋아. 라면서 취조관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청 잡았네. 그러니까 포르말이 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그냥. 자, 그리고 얘는 취조관이랑 게임하는 걸 좋아했대. 어떤 게임이었냐면 원소 이름 맞추는 게임을 했대. 그래서 취조관이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이 소녀가 자기가 문제를 내던지 해가지고 경찰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 소녀와 신뢰관계를 구축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문제를 냈을 때 그녀가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대. 경찰이 낸 문제에는 백발백중으로 다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너무 이상한 게, 그 취조 중에 경찰이 이제 이 여자 이름을 부를 거 아니야.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갑자기 그녀가 응? 누구? 나 그런 사람 몰라 라고 말했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누구야 그게? 그리고 체포된 후에 그 얘가 탈륨 말고도 아까 안티몬이라는, 그 그레이엄 영이 썼던 그 안티몬이라는 독극물, 그 독극물이 없을 거냐. 얘가 지금 몸만 잡혀간 거니까. 그냥 계속 이랬대. 앉아가지고 안티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안티몬이 없어서 나 너무 외로워. 안티몬이 나에게 힘을 주는데. 계속 이랬대. 그 독극물, 안티몬이라는 독극물을 계속 중얼중얼 거렸대. 자, 첫 번째 체포했을 때 정신병원 의사의 말이, 그녀는
독극물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극물이 주는 그 힘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녀는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번복할 것입니다. 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 그녀가 일본 블로그에 올린 건지 진술에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이트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私はあなたの近所の気さくなフランケンシュタイン. 나는 당신에게 가깝게 있는 아주 자상한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아, 彼らを人間として見なくなったんだと思います。より正確に言うなら僕の一部が彼らを人間と見なさくなったんです。彼らはモルモットになったん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彼らを人間として見なくなったと思います. 나는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와타시노 이치부가 보쿠노 이치부가 나의 일부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의 모르모토니 났단 데스. 그들은 저의 모르모토가 되었어요.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당신 가까이에 있는 친절한 프랑켄슈타인. 나는 그들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일부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의 모르모토가 된 거죠.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체포 직전에 약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당초에 탈륨으로 흉내낼 생각이었으나 사실 그녀가 먹은 건 수면 유도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취조할 때 그녀가 이상한 모습이 있었어. 뭔지 알아? 갑자기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도 불안정한 모습을 갑자기 막 보였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있잖아, 나 그럼 칼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나 물 먹고 싶어요. 나는 있잖아요. 라면서 굉장히 아기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했었대. 이 지능 엄청 똑똑한 여자애가 갑자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운다든지 갑자기 막 애기 같은 말투로 있잖아요 근데요 한다든지 굉장히 좀 다중인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고민을 한 거지. 얘가 과연 정상적인 앤가? 얘가 과연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지능 좋은 여자애가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연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2005년 11월 14일 월요일. 자, 그 지검에서는 얘를 이제 정신감정을 맡긴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간이 재판소에 청구를 했어, 얘를. 입회가 된 거지, 얘가. 그래서 정신감정을 위해서 2005년 12월 17일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얘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리고 나서 2006년 5월 1일 월요일 5번째 그녀의 소녀 재판이 시즈오카 가정법원 누마 지부에서 열립니다. 자, 의료 소년원 성취 및 보호 처분이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얘를 정신병원으로 입회시킨다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대신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나와. 왜냐면 이 법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녀는 유아기 발달에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녀의 약간 인격이 왜곡된 점이 인정된다. 시비를 식별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가지고 그녀는 그냥 법적인 처벌보다는 의료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기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녀가 남겼던 블로그에 글이 있었어요. 2005년 8월 28일 1시 30분 18초에 올린 글이었어요. 자, 그녀가 남자 이름으로 블로그에서 글을 하면서 이름을 치고 있어. 남자 행세를 했잖아. 16살의 남자아이라고 자기가 설정을 해놨었잖아. 근데 이렇게 올렸어. 사때 소로소로 보코노 혼도노 하나시오 하나소 또모이마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슬슬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리 이이타쿠 나카타 것도だし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기도 했고 変に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のでしばらく待ちます. 그냥 왠지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잠깐 기다릴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점 한 다음에 고코가 사이고노 히키카이시 지텐데스라고 해. 여기가 마지막으로 완전 바뀌는, 반전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남겨. 그리고 점점점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갔나 보지? 그러니까 가르나카타 미타이다네. 아무도 안 갔나 봐. 혼도와 나시타 것도 자나인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구다라나이 것도다요.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소리데모 키크? 그래도 들어볼래? 와까따. 하나수요? 알았어. 지금부터 말할게. 보쿠와 온나다. 나 여자야. 근데 여러분 일본말에서는 원래 여자가 복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복구는 남자가 나를 지칭할 때 복구 혹은 뭐 오래 이렇게 쓰거든요. 여자는 와타시, 와타크시, 아타시 이렇게 쓰지 복구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자가 계속 복구와 복구와 복구는 복구니 뭐 이렇게 쓰잖아. 복구는 원래 남자가 쓰는 말이야. 남자가 나를 지칭할 때. 그래서 사실 나는 여자야 라고 이 여자가 고백하는 글을 올렸어.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이 소녀가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글 몇 개 좀 이상한 글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일본어로 읽어드리지 않고 한국말로만 읽어드릴게요. 자, 블로그의 이름 진실의 입. 능히 사람을 속이고 빼앗을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난 단지 그것밖엔 하지 않아. 2005년 8월 24일 내 안에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사라져버린 걸까? 너무 외로워.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는 건 뭔가에 칼을 꽂는 순간 그 부드러운 고기를 찢는 감촉? 미지근한 피의 온도? 새어나오는 신음? 그 모든 것이 나를 달래줘. 제목 연기. 오늘 아침 선생님께 필기도구를 빌렸다. 그때 막 울면서 어머니 얘기를 해서 동정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언제 쓴 줄 알아요? 바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쭉 엄마한테 독약을 먹이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쓴 글이에요. 블로그 글이에요. 엄마 병원하고 입원하고 나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쓴 거야.
오늘 아침 선생님께 필기덕을 빌렸다. 그때 울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엄마 얘기를 해서 동정을 얻었다. 사람은 의외로 쉽게 속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계속 썼던 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엄마의 병이 호전되고 있다. 더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일기를 쓴 뒤에 엄마에게 엄마 목마르지? 컵 씻고 올게 하고 컵을 씻고 온다고 하면서 그 컵에 칼륨을 묻혀서 엄마를 중태에 빠뜨립니다. 바로 이 일기를 쓰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 일기를 쓴 다음에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로 간 거지. 그리고 블로그송에는 이런 글도 써 있었어요. 한 번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식물이 되고 싶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보고 진짜 조금 약간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되게 간단한 글이었어. 크레시모 게임を知っているが言えないし言わな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지. 엄마가 아픈 이유인 건데 엄마가 아픈 이유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고 말 안 할 거야. 라는 글이었어요.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의료 소년원으로 송치가 됐어. 정신병원으로 간 거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처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녀가 아팠던 거, 정신적으로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 간 건데 제 생각으로는 분명 그녀가 계속 살아오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알 거였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녀가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정하고 다중인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였어요.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여자애가 자기가 뭘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동정을 얻기도 했고 엄마를 이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녀는 굉장히 진정의 소시오패스였던 것 같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원래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의 2주년 기념이기도 했고 또 오늘 가지고 온 이 여자아이가 소시오패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판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다른 점 그리고 당신이 소시오패스인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죠.